저는 이제 막 군대를 전역한 23살 건장한 남자입니다. 제게는 얼마 전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외숙모와 있었던 일이었고, 하필 그 사고를 제 여자친구도 알게 되어서 지금 저는 헤어지게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여자친구의 마음도 돌리고 싶고, 또 외숙모와는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얼마나 고민이 크면 요즘에는 이 문제들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머리가 깨져버릴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봐주시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제 여자친구는 군대 휴가를 나왔을 때 만나게 된 그런 여자친구입니다. 처음에는 여자를 사귈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굳이 여자친구가 생겨봤자 부대로 복귀하고 나면 애타는 마음만 커질 뿐이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같이 있고 싶어도 같이 있지 못하니 더 힘들 것만 같아서였죠. 심지어 주변에 있는 선우님들을 보면 여자친구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러니까 도저히 군대에 있을 때는 여자를 만나면 안 되겠다고 다짐을 했고, 여자를 돌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을 안고 저는 일병 말쯤에 정기휴가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널널한 휴가 기간이어서 그동안 못 누렸던 휴식이나 가득하다가 들어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휴가 둘째 날, 아직 대학교 때문에 군대를 안 간 제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휴가 나왔으면서도 연락을 안 한다고 핀잔을 주더니 친구는 저녁에 얼굴이나 보자고 했습니다. 조금 귀찮기는 했지만 막상 집에만 있으려니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구경이나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약속을 잡았고, 저는 홍대 입구에서 친구를 만나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술에 취해서 얘기를 떠들다 보니 벌써 각 한 병씩이나 마셨더라고요. 근데 친구는 군인이 불쌍해서 근처에 사는 예쁜 친구를 불러준다고 하더니 1시간 정도 뒤에 갑자기 예쁜 여자가 저희 테이블로 앉더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 친구가 이런 예쁜 여자랑 친구였다니 믿기지가 않았죠. 아무쪼록 저는 원래 마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술의 힘을 빌려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전공이 미술 전공인데 알고 보니 그 여자도 미술을 전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는 살면서 못 본 평생 운명을 만난 듯이 엄청나게 수다를 떨었죠. 근데 그 여자애는 제가 군인인 걸 알면서도 의외로 적극적이더라고요. 군대는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지 묻고 무슨 일을 하냐, 기타 등등. 여자들은 군대 얘기를 싫어한다고들 하는데 희한하게도 눈이 초롱초롱 빛나면서 묻더라고요. 예의상 물어본 걸 수도 있지만 저는 들떠서 신나게 떠들어댔고, 제게 휴가 기간에는 뭐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대로 그냥 집에서 푹 쉬려고 한다고 했더니 어떻게 황금 같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냐면서 자신이 데이트를 해줄 테니까 내일 보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물론 제가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군인 신분인 저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해주니 기분이 정말 묘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좋았던 감정이 더 컸었죠. 군인 신분의 여자친구를 만들 생각이 없다는 생각은 제 착각일 뿐이더라고요. 저는 이미 이 여자와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 상상까지 할 정도로 빠져들어 있었고, 다음날 저희는 약속을 잡고 이른 아침부터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저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결국 저의 고백에 제 여자친구는 동의를 해서 저희는 교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정말 달콤한 꿈같은 휴가 기간이었죠. 휴가 기간 내내 저희는 내일 세상이 멸망이라도 할 것처럼 꼭 붙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만난 제 여자친구는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제가 걱정을 하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한결같이 저를 기다려준 정말 착한 여자친구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전역을 하였고, 전역한 지 며칠이 지난 날 제 여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 군대에서 꿈꾸던 게 있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여행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그리지 못했던 그림도 실컷 그리고 싶다고 했죠. 그러면서 여자친구에게 같이 갈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니 아쉽게도 여자친구는 일이 너무 바빠서 며칠씩이나 일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저 혼자 여행을 재밌게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여행을 다녀오려고 계획들을 짰습니다. 가능하면 친구들이 있거나 친척들이 있는 곳 위주로 여행지를 계획했죠.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최소한의 경비로 여행을 다녀오는 게 목표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첫 여행지를 정한 곳은 전라남도 여수였습니다. 그쪽에는 제 외삼촌이 살고 있었고 군대를 전역하면 언제든지 놀러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었기에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삼촌은 외가댁에서 늦둥이로 태어나서 저와는 나이 차도 많이 나지 않아서 삼촌 조카뻘보다는 형 동생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어릴 때부터 저와 너무 친했던 삼촌이었기에 저는 곧바로 여수를 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행이 이런 비극적인 일을 만들지는 상상조차 못했고 정말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 글을 쓰는데도 두통이 계속될 만큼 스트레스가 심하네요. 아무쪼록 저는 그렇게 여수에 도착하자마자 풍경들을 즐겼고 집에는 삼촌이 회사에 나가 있어서 외숙모만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숙모만 있는 집에 혼자 가기에는 약간은 뻘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외숙모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삼촌과 결혼을 해서 저는 한 번도 뵀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최대한 천천히 들어가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삼촌네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삼촌은 아직 없었고 외숙모가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솔직히 제 또래라고 해도 될 만큼 동안이셨고 엄청난 미모를 가지셨더라고요. 제 여자친구는 귀여움상의 예쁨이면 외숙모는 성숙미의 예쁨이랄까요? 삼촌보다 연하였던 외숙모의 나이는 저보다 7살이 많은 30살이었고 어머니에게 들었는데 삼촌이 목을 매서 만났다더니 그 이유가 이거였구나 싶었습니다. 반갑게 웃는 외숙모는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다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저도 어색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외삼촌은 본인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집이 정말로 좋더라고요. 집도 엄청나게 크고 바닥도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지다는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저는 안내해주신 방으로 가서 짐을 풀었고 정리를 끝마쳐 갈 즈음 삼촌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삼촌과 숙모 그리고 저는 저녁을 함께 하면서 오랜만에 회포를 풀기 위해 술도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삼촌과 외숙모는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깨가 쏟아지더라고요. 삼촌은 외숙모의 칭찬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삼촌이 얼마나 숙모를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만남은 회사 미팅이 있어서 클라이언트와 함께 술집으로 가게 되었고 숙모는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알바생이어서 처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첫눈에 반한 삼촌은 그날 고맙다면서 팁을 10만원이란 거금을 쓰면서 자신의 얼굴을 알렸고 거의 매일같이 그곳에 출근 도장을 찍으면서 차근차근 친해졌답니다. 그렇게 끈질긴 구애 끝에 결국 사귀게 되었고 1년 전에 결혼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희 셋은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술잔을 기울였죠. 근데 저만의 착각이었던 건지 자꾸만 외숙모가 은근슬쩍 제게 스킨십을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한참 하다가 숙모의 얼굴을 돌아보면 저를 보고 있다가 눈을 돌린다거나 술이 부족해서 제가 가져올게요 하면 굳이 제 손을 잡고 제가 갈게요 한다든지 웃으면서 제 팔에 살포시 손을 갖다 댄다든지 아무튼 제 생각에는 오해를 할 만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도 했지만 술에 취해서인지 셋이 다 그날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저 단순히 그 자리가 즐겁고 재밌어서 일주일간의 여수 여행은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겠다 싶었죠. 다음날부터는 삼촌은 일이 많아서 아침 일찍 출근을 하셨고 숙모란 저는 단둘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굳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숙모는 자처해서 관광을 도와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숙모는 이곳저곳을 관광을 시켜주셨고 아무리 친척 관계가 되었다지만 아직도 낯설고 그랬는데 둘이서 드라이브도 하고 밥도 먹고 하면서 점점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여행의 목적이기도 해서 취미이자 특기인 그림을 한참 그리고 있으니 가까이 다가와서 너무 분위기가 있다며 그림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잘 그리냐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내심 기분도 좋았고 예쁘고 젊은 숙모랑 둘이서 다니다 보니 마치 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착각까지 했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일주일 여행 기간 중에 순식간에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삼촌은 사업을 하는데 해외 쪽에서 큰 문제가 생겨 직접 급히 해외로 출장을 가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숙모와 단둘이 있기에는 좀 그러니까 마침 저도 친구들이 연락 와서 조금 급하게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미쳤던 건지 속으로는 왠지 모르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건지 친해져버린 숙모와 이별한다고 생각해서인지 왠지 모를 마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친인척인 사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스스로 욕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삼촌은 예정대로 출장을 떠났고 저는 전날 마신 술 때문에 피곤해서 잠을 더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서 정신없이 방에 들어와서 자느라 방문이 열려 있었던 걸 몰랐습니다. 정신이 없던 저는 평소 습관처럼 짧은 반바지 한 장만 달랑 입고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고 있는데 외숙모가 제 방 앞에서 알짱거리는 게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데 저녁을 한 지 얼마 안 돼서인지 아침 일찍부터 저도 모르게 남자의 건강함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쳐다보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갑자기 잠에서 깨기에는 조금 창피해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숙모라는 사람이 저를 훔쳐본다는 느낌이랄까. 살짝 신눈을 떠서 봤는데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몰래 보더니 자리를 비웠고 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늦은 점심시간쯤 일어났죠. 저는 샤워를 하고 나와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숙모가 부르더라고요. 갑자기 서둘러서 떠나게 돼서 아쉽다면서 여행지로 꼭 추천해주고 싶었던 곳이 있는데 저녁에 밖에서 식사나 하고 저녁에 가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저야 뭐 사실 급하게 갈 이유는 없었기에 괜찮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숙모가 추천하는 곳을 가게 되었고 구경을 끝마치고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숙모는 제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이라 아쉬운데 간단히 목만 축일 정도로 한잔하는 거 어떠냐고 물어봤고 저는 괜찮다고 해서 결국 둘이서 술을 한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마시려고 했던 술은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정신 나간 듯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마셔댔습니다. 숙모는 올라가면서 술에 취해서 가는 게 괜찮냐고 물어봤고 저는 남자가 그런 거를 왜 신경 쓰냐며 걱정 말라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술이 점점 취해버렸고 마치 친구라도 된 듯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제게는 여자친구가 어떠냐고 물어봤고 저는 삼촌이 어떤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미쳐버린 건지 각자의 연인에 대해서 단점들만 나열했고 서로에 대해서는 칭찬들을 해대기 시작했죠. 술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숙모의 첫모습이 너무 예뻐서 놀랬다고 말했고 숙모는 제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너무 멋지고 감성적이었다더군요. 그리고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몸이 너무 남자답다면서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기어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 갑자기 숙모는 엄청 취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조차 못하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차 시간도 다 되어가기도 하고 술도 너무 취해서 얼른 대리기사를 불러서 숙모를 모셔다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대리기사님이 도착했고 저와 숙모는 뒷자리에 같이 앉아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숙모는 술에 취해서 제게 기대서 잠드는데 몸이 맞닿아 있으니 정말 심장이 엄청 두근대더라고요. 술에 취해서인지 정신이 나가서 저는 숙모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고 저희는 그렇게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트렁크에서 제 짐을 도로 빼서 숙모를 집 안까지 데려다 주는데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숙모는 제게 끌어안기면서 갑자기 키스를 하더라고요. 이미 술도 많이 취해 있어서 제정신도 아니었지만 사실은 그런 건 다 핑계였죠. 서로가 시그널을 주고받았기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결코 넘어선 안 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짐을 다시 다 풀게 되었고 숙모와 마치 연인처럼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었죠. 저는 모두에게 비밀로 한 채
그곳에서 삼촌이 출장해서 돌아오는 날까지 더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와 숙모는 호칭이 자기로 바뀌어버렸고 마치 딴 세상이라도 온 듯이 다른 문제들에 대한 생각들은 다 지운 채로 지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싶고 정말 후회가 됩니다. 만약 숙모가 아닌 다른 여성과 바람을 핀 거라면 이렇게까지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죽을 만큼 힘들진 않을 것 같네요. 근데 지금에서야 그 일들이 얼마나 정신 나간 짓인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친동생처럼 좋게 봐주고 항상 착하게만 대해주던 삼촌의 아내에게 이따위 말도 안 되는 불륜 짓을 했다는 것도 그렇고 군대에서 있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준 착한 여자친구에도 죽을 죄를 진 거죠. 심지어 뻔뻔하게도 여자친구에게는 대구에 있는 군대 후임들도 보고 여행을 조금 더 하다 가겠다고 인간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했죠. 아무쪼록 숙모와는 그렇게 지내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한동안은 숙모와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는지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행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며 왜 평소와 다른 것 같냐며 추궁을 했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왜 그러냐면서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근데 평생 영원한 비밀은 없더군요. 결국 여자친구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지 2주 정도 시간이 훌쩍 지나게 됐고 여자친구와는 저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같이 함께 있었던 날 저는 잠을 자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군요. 일어나 보니 제 휴대폰을 들고 서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당연히 모든 연락 내용을 다 삭제했고 번호까지 차단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방심을 했던 거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새벽에 이런 문자가 왔는데 뭐냐고 묻더라고요. 문자 내용을 보니 숙모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복귀하고부터 삼촌과 제 여자친구에 대한 죄책감과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연락을 중단하고 번호까지 차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휴대폰 번호로 연락이 왔던 거죠. 화가 난 숙모는 너 지금 내 번호를 차단했냐며 이제 와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 연락을 무시하냐면서 나는 네 삼촌에도 다 말할 거고 나는 이혼하려고 한다. 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나와 함께 할 건지 정해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실상 침묵으로 있는 행동 자체가 모든 사실을 인정한 셈이었죠. 여자친구는 욕을 하면서 어떻게 이딴 막장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냐며 울고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화를 내던 여자친구는 내가 이 사실 모두에게 다 퍼뜨릴 거라면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가 한 짓이 있었기에 차마 말릴 수가 없었죠.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했고 장문의 문자로 평생 쓸 문자를 다 한 것 같이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차례의 답장도 없었습니다. 정말 착한 여자친구에게 이따위 짓을 했으니 저는 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당연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벌인 저는 욕을 먹고 매를 맞아도 충분한 거죠. 하지만 다른 건 다 괜찮아도 제 여자친구를 잃는 거는 죽을 만큼 힘이 듭니다. 그때 여행 가서 숙모와 저지른 실수는 충동적이었던 것 같고 후회만이 가득합니다. 그래도 착한 여자친구가 고민 중인 건지 아직 모든 사실을 제 주변 사람에게 밝히진 않았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걱정투성입니다. 숙모는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있고 모든 사실을 밝힐까봐 진정하라고 설득하는 중이네요. 여기저기에서 사건이 터지고 있으니 정말 막막합니다. 차라리 진짜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일까요? 부디 현명한 말씀 댓글로 남겨주시면 진지하게 귀담아 듣겠습니다.